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조중현 국민의힘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예비후보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군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 김기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후보의 행보 물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웅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지해준 조중현에게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방래 후보 측은 안타깝지만 그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천의 일꾼으로 선택받기 위해 신청한 서천 군수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조중현 서천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는 뒤로 한 채 다음 4년을 기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에 더 자세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사랑받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뒤이어 같은 당 김기웅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천 군민의 풍요로운 행복을 위해 저는 김기웅 예비 후보를 지지하며 조 후보는 김기웅 예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추진력, 특히 김 예비 후보만의 경영 철학이 행정에 도입된다면 서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김기웅 후보에게 힘을 싣는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후 행보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두 선배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시고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행보를 결정하려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경선의 향후에 따라서 제 정치적인 거 그리고 그분들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될 건지는 차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기웅 예비 후보는 조중현 후보의 지지 선언에 따른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조 예비 후보의 사퇴 선언에 가슴이 저며온다면서도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후보자들 간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서천에 정말 몸통과 날개를 잘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게끔 다들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조중현 예비 후보의 군수 경선 포기 소식을 접한 노방래 예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그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 개인 신상 문제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원과 군민의 심판인 경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군수 경선은 노방래와 김기웅, 양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초미에 관심이 쏠린 이번 국민의힘 군수 경선은 이달 19일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선거를 치른 후 27일 수요일에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의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두 예비 후보가 정견 발표를 통해 각자의 주요 공약을 피력했습니다. 유승광 예비 후보는 수십 년간 서천을 연구하며 본인이 서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다며 서천에 필요한 60가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3가지 비전과 군민들이 참여하는 5가지 공약을 더해 365 공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그는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쌓아온 인력 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공약 실현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광 후보는 지난 18일 SBN 뉴스에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자신만의 365 공약으로 서천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60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공약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만들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365 공약이 완성됩니다. 3가지 비전, 60가지 공약, 주민 참여하는 5가지 소위 365 공약을 통해서 서천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유 후보는 서천군을 위해 만든 공약이 60가지라며 고심에 준비하는 적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성장 동력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청년지원센터와 서천문화재단 설립, 도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어 5가지 공약은 군민들에게 맡겨 자신의 공약을 완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서천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실제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후보는 현재 서천군은 지방 소멸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을 꼽았습니다. 또한 오랜 공직 생활로 쌓아온 인력 자원을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우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동원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서천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연, 지연, 또 혈연을 통해서 우리 서천군의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국비 확보를 자신하며 정책적인 공약을 확실히 이루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모교인 공주대와의 MOU를 통한 진학 직업 상담 마련으로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출신입니다. 공주대학교 교수님들과 MOU를 체결해서 진학 상담과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겠습니다. 유 후보는 그간 서천 곳곳을 직접 다니며 서천을 연구해온 결과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게 됐다며 60가지 공약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천 군수가 되어 자신이 발로 뛰어 만든 60가지의 공약을 실현하고 싶다는 유승광 예비 후보. 세 번째 도전에서 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예비 후보가 365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조동준 예비 후보는 자신을 서천군과 민주당을 동시에 구해낼 적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서천군의 소멸 위기와 민주당의 패배를 언급하며 서천의 변화와 민주당의 승리를 끌어내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서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위기감,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서천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서천군수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준 후보는 지난 18일 SBN 뉴스에서 진행된 정견 발표를 통해 변하지 않으면 서천은 죽는다며 절박한 출마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붕괴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서천군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낡은 사고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변화와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추진력과 젊은 리더십이라며 자신이 변화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그간의 사무국장 경험과 지방의원 생활, 최연소 군의장 등의 이력을 내세우며 젊지만 경험 많은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 조동준은 서천의 구석구석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생활 8년여 동안 예산을 비롯한 서천군 살림을 챙겨왔고 서천군 행정을 폭넓게 접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서천형 기본소득, 일자리 처우 개선, 대학원 대학 유치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 행복한 전환, 적재적소 소확행 등 분야별 20가지의 공약을 내세우며 서천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 후보는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를 언급하며 민주당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험과 실력이 아닌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개인의 보신주의에 매달려온 결과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바꾸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라며 패배하는 민주당에 승리를 가져올 사람 또한 자신이라 꼽았습니다. 서천군과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적임자로 모두 자신을 내세운 조동준 예비후보. 이번 주 유승광 예비후보와의 당내 경선을 앞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조동준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자신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SBN 뉴스 이주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지지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조 후보는 민주당에서 겪은 2번의 실패를 언급하며 2022년 반드시 서천군장을 되찾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유승광 예비후보 또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며 조 후보와 민주당의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동준 후보가 서천읍 사곡로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난 1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개소식 현장에는 다수의 지지자와 당내 공천 경쟁자인 유승광 예비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조 후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공관위 면접을 언급한 후 이번 주 중 유승광 후보와 경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기는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군정 탈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세 번째 도전하는 유승광 후보를 언급하며 자신의 도전이 절대 쉽지 않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 세 번째 도전의 관록이 쌓여 있어서 제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승광 후보는 조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며 조 후보는 미래의 서천을 위해 투자해야 할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겪은 2번의 패배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물론 2030년까지 민주당이 서천에서 버틸 수 있도록 두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22년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저 조동준과 함께 유승광도 마음을 합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조 후보 역시 8년간 민주당은 서천군의 운영을 빼앗긴 채 지내왔다며 민주당에서 마음을 모아 더불어 잘 사는 서천을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뒤이어 미래의 재도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유 후보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조동준에게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정치의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는 개소식을 찾아온 주민들에게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한 명 한 명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날이 저물도록 많은 지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천군 의회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들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향한 일편단심과 서천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으로 당원 활동을 해왔다는 백은영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백 입후보 예정자는 서천의 현안으로 의료체계 부족을 꼽았습니다. 더불어 웰다잉을 위한 체계를 세우고 청년들을 위한 조례도 세분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현재 손자까지 돌보고 있다는 백은영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
그는 전국이 파란 물결이던 지난날 당의 상황은 안 좋았지만 당과 함께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당 활동을 정말 오래 했어요.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도 저는 같이 했어요, 당하고. 서천과 국민의힘의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을 품고 살아온 백입 후보 예정자는 자신의 이런 한결같은 마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그에게 지난 선거의 고배는 참 힘들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숱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그는 서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체계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낙선 이후 의료재단도 설립하고 의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 자신이 군의회에 나가 의료 취약지구인 서천군의 과제를 해결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의료재단도 설립해보고 응급의료 취약지구에서 벗어나지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건강가정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인 웰다잉을 위해서 호스피스와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호스피스 완화 병동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저소득이면 무조건 80만 원 장례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백입 후보 예정자는 새 자녀를 키우며 서천의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사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 부모가 돈이 많아서 커피숍을 차린다든지 어떤 사업체가 있지 않고 이 센터나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서천에 들어서는 다양한 기업과 장항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정 등으로 서천의 경제 도약에 힘쓰는 비례대표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백은영 입 후보 예정자는 현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서천군 여성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 녹색어머니 중앙회 수석부회장, 전 충남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전 자유한국당 서천군 차세대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다음으로 현 서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홍성희 서천군 의회 비례대표 입 후보 예정자를 만나봤습니다. 홍성희 입 후보 예정자는 비례대표는 일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업무 능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해온 장애인과 여성 관련 복지에 더 힘쓰고 전반적인 서천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천군 지부 지부장, 서천군 지속가능협의회 감사, 서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 이 모든 현직 직함은 홍성희 한 사람을 가리키는 수식어입니다. 이외에도 전 경력단절 여성 직업상담사, 전 서천군 여성문화센터장 등 다양한 일을 해온 홍성희 입 후보 예정자. 그런 그는 비례대표는 일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자기 경쟁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여성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로 해서 자신감도 있고요. 장애인 급식소를 운영하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홍 입 후보 예정자. 봉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복지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마음을 실적을 모아가지고 군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성과물이지 않겠나? 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거죠. 특히 장애인 복지란 당사자주의라는 말을 강조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그 개인의 마음은 5년간 장애인들과 언니 동생으로 지낸 자신이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홍 입 후보 예정자는 여성을 위해 일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안건을 논의하는 등 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여성회관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여성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여성문화센터예요. 덧붙여 이는 소요 예산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단체장님과 고민해보겠다며 깊이 고민해봤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민자치회에서 일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알게 되고 주민자치의 모습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단체와 기관에 속해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천의 복지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식의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한 구성원으로서 홍성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무슨 일이든지 기죽지 않고 할 자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공적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을 포함해 기준에 미달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는 민간 후원단체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조순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면서도 이웃들을 도와 뿌듯하다며 8년 동안 이어온 봉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조순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직무실에서 가진 S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뿌듯하다며 지난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게 어떤 때는 좀 뿌듯해요. 그리고 더 못해드려서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식품, 그리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거나 지원해주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좋은 이웃들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이 운영되는 민간 복지단체인 만큼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비만 따라오는 거지 운영비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 관계는 제 책임이에요.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그 들어오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 회장은 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에 자신도 8년간 무보수로 일해왔지만 봉사의 기쁨은 여전하다며 더 많은 후원을 통해 복지 사업을 넓히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8년째거든요. 저는 무보수고요. 그러나 더 많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벅차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대상자 수는 국내 32개의 센터에만 총 1,257명, 푸드뱅크와 마켓 사업에는 월 300명과 70가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지원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공적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특히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확장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1년이면 몇 차례씩 다니면서 이장단도 만나 뵙고 주민자치위원회들도 만나 뵙고. 좋은 이웃들 사업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기관의 발굴 및 민간에서의 접수 후 군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집수리 등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에도 꾸준한 복지 확대를 이뤄가는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이러한 민간복지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기에 우리 사회에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에도 따뜻한 등불로 비치는 게 아닐까요? 함께하는 밝은 사회를 위해 민간복지단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봉사나 후원에 대한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은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 바랍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이후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알렸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은 물론 행사, 집회, 종교활동 등의 인원 제한 역시 전부 해제됐습니다. 단 마스크 착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실내외 구분 없이 착용을 의무화하며 영화관, 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 제한은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두고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앞선 거리두기 조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김성관 서천군수 권한대행은 언제 다시 유행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군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충남 서천군 농촌 지도자회가 청년 농업인과 후원 결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러진 협약을 통해 농촌 지도자 회원과 청년 4H 회원은 1:1 멘토와 멘티로 짝지어져 최근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 팀 6명이 결연팀으로 꾸려져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은 물론 4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습과 맞춤형 영농 컨설팅, 농업 용접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이문복 서천군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세대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서천농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 기회와 복지를 확대하는 충남형 사회적 농장. 충남도의 농업정책인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충남도 내 8개 농장이 신규 선정됐습니다. 이 중 지역 서비스 공동체 분야로 충남 지역 참여 농가 4곳 중 3곳이 사회적 농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농장에는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와 시설비, 농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연간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민관 간담회를 열어 거점 농장인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월 1회 학습 모임을 기획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나서는 제4기 충남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충남도는 제4기 충남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도민 등 총 20명에 대한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 위탁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의했으며 위원회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년 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전시가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 정비 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대전 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은 약 70%로 앞으로 5년 이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주택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노후 공동주택 정비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며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온통대전이 출시 2주년을 맞았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온통대전 출시 2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온통대전은 20년 5월 14일 출시된 대전 지역화폐로 사용자 99만 명, 카드 발급 120만 장, 누적 발행액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발행액은 광역시 중 인구 대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5월 한 달 동안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온통 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을 15%로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온통대전몰 등에서 다양한 할인 경품 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 이하복 고택 전시관 내에 AR과 VR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시 관람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은 증강현실 해설 서비스와 체험학습, 다국어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전통문화 콘텐츠 등을 이용하며 이하복 고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천군 기산면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 카메라 1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고정식 감시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 없으며 동작 감시 센서가 있어 설치 지역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이 송출됩니다. 기산면은 이동식 카메라를 쓰레기 무단 투기 취약 지역과 민원 다발생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무단 투기가 감소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담 달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담 달리기란 걷기와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번 활동에는 재단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서천터미널과 서천특화시장 주변 지역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사업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서천군 비인면이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63가구를 대상으로 사랑 가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식료품 제공과 더불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꾸러미에는 비인면 소재 업체인 고수록에서 후원한 떡과 솔머리 수산에서 후원한 김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